준비된 그 사용할 거는 BBS. 자, 요거 위에 이미지 있죠?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생긴 아이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건 먼저 한 10분 관리. 요것도 10분 관리. 맨 얼굴에 하는 건 아니고요. 초음파 젤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초음파 그거 확인할 때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젤 있죠. 그겁니다. 거기다가 비타민 C 가루를 살짝 조금, 아주 쬐끔 톡톡톡 두드려서 놨고요. 이 비타민 C 때문에 제가 햇빛 있는 곳에 나가서 관리를 못해요. BBS가 피부 관리는 어쨌든 햇빛 앞에서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바로 정면 직사 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믹스를 해서 얼굴에 도포를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턱 중앙, 이 피부 가운데에서 피부 바깥으로 도포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피부 관리만 하기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름인지라 제가 무서운 이야기, 또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면서 이 집, 저 집 제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제 진짜 최악의 집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다행히 저는, 다행히도 저를 보호해주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으니까 제가 멀쩡했을 텐데요. 아무튼 저는 수호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도 진짜 크게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찔한 체험을 한 그런 목심탄 집에 대해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턱 밑에까지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턱 밑에도 이렇게 주고요. 제가 지금 방송 아니라면 이걸 바로 가서 씻습니다. 그냥 바로 씻어요. 지금은 방송이니까. 이런 다음에 미네랄 워터 만들어진 안개 분사, 이걸 한번 쫙. 이건 제가 스킨 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네랄 워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준 다음에 이 아이를 바디용으로, 자, 얼굴 바디용으로 딱 누르면, 페이스용 딱 누르면 이렇게 물이 들어온대요. 자, 4단계가 있어요. 지가 알아서 내려가요. 지가 알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 제가 또 눌러서 한 바퀴, 얼굴 한 바퀴 돌고 또 눌러서 한 단 한 단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귀신 이야기를 할게요. 목신 걸린 집. 이거는 좀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32살 때니까 한 17년 전 인천에 이사 와서 처음 살았던 집이에요. 인천 사는 것도 처음이었고, 이제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집에서 사는데,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비염이 시작을 해요. 없던 알러지가 생깁니다. 비염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아는 지인이 아는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집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일찍은 못 가니까 저녁에 들렸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서울 또 강북이고, 또 그날따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들러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죠, 인천으로. 오니까 뭐 저녁 12시 거의 다 됐을 거예요. 자, 얼굴만 보고 그러고 그냥 왔으니까 저는 이제 그 지인만 알지, 그 지인의 가족은 전혀 진짜 뵌 적이 없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몰라요. 지인의 어머님이시라는 것만 알지. 그래갖고 이제 오는 길에 그냥, 그때가 이제 거의 초겨울 무렵이었는데, 일단 겨울비가 온 거지. 하고 갑자기 귤이 먹고 싶은 거예요. 하고 그 동네 대형 슈퍼가 있는데 귤을 한 박스를 샀어요. 크게 말고 조그만하게 한 박스씩 팔잖아요. 뭐 9,000원씩 이런데, 가격도 그때는 많이 안 비쌌었,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19,000원인지 9,000원인지 모르겠는데 카운트에서 박스 하나, 귤박스 하나 가져와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제하는 남자 직원이 그냥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제 안 해요? 아니라고.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뭐지? 제가 살다가 카운터 앞에서 직원이 그 사람 사장인가? 사장 아닌 것 같은데 직원이 안 결제할 필요 없고 들고 가서 이런 적은 진짜 그때 전에도 없었고 그때 이후로도 없어요. 살다가 별일 다 있네. 그래서 결제를 안 하겠다고 다 우기니까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 들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부탁 드냐면, 아,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인의 어머님이 나 따라왔구나. 따라와서 선물 하나 주시는 거. 근데 남 돈으로 선물하시면 안 되잖아. 선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먼 길 들려줘서 고맙다.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때 따라오셔가지고, 그렇게 주신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귤 다 잘 먹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전 이제 샤워를 보통 다 뜨거운 물 하잖아요.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문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거울이 있고 오른쪽에는 전부 다 그냥 통으로 타일이에요. 그런데 샤워를 하는데 타일이 펑 터지면서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벽에 타일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 거야. 막 난리가 난장판이 난 거예요. 또 살다가 또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막 발밑이 난리가 난 거지. 그거 밟으면은 바로 그냥 피부 발바닥 다 찢어지잖아요. 펑 터질 때도 다행히 제 피부에 안 맞았습니다.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폭이 1m 되나? 1m도 안 되나? 1m도 안 됐어. 폭이 길기만 길고 길어도 그렇게 많이 긴 것도 아니고 길이도 한 2.5m? 길이도 2.5m, 폭은 1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벽에서 타일이 툭 떨어지면 천장 붙어 있는 타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 떨어지면 제 머리 맞을 수도 있고 벌써 몸은 알몸이기 때문에 난장판이 날 수가 있는데 병원 실려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조상님 감사하지. 상처 하나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샤워하다 말고 옷 껴입고 나와가지고 샤워 다 했나? 이왕 벗은 짐에 샤워했을 거야. 그래요. 벗은 짐에 또. 그래갖고 주인 댁에 올라가셔가지고 다행히 또 같은 건물 4층에 집주인이 살아요. 올라가가지고 얘기했죠. 지금 욕실 타일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또 그거 공사한다고 며칠 불편했죠. 또 그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앞집에 제가 복도 그러니까 제 들어오는 집 입구 문 건너편에 자꾸 아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집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자야. 응? 중년의 아줌마가 계속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새벽인지 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을 땄나 봐. 안 나오니까 대성통곡이 난 거야. 막 울고불고 사이렌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데 안 나가거든요. 애가 자살한 거야. 자살해 버렸어. 그 엄마가 애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들방 문 두드려도 문도 안 들어주지. 결국은 따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지. 그런 적도 있고요. 희한하죠.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제 바로 옆방 옆 호실이죠. 저는 그때 202호였고 거기가 203호인가 이랬는데
아니 남자가 매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남자들이 막 밤에 저녁에 막 11시 12시 특히 막 1시 넘어서 제 문 입구를 저희 집 문 입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면 제가 안 열어봐도 되는데 또 안에서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리셋을 하고 열어요. 혹시 제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 왔나 싶어서.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봉지 하나 들고. 다 공통적인 게 얼굴은 다른데 그렇게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다 봉지를 하나 들고 있어요. 뭐 술병이겠죠. 응? 소주 이런 거겠지. 그래서 봉지를 매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얼굴 바꿔가면서 남자들이 그러는 거야. 어? 근데 그걸 또 넘어서 그거는 그닥 놀랄 일도 아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예 문을 노크를 해도 아예 문 안 열었어요. 그냥 이제는. 왜냐하면 제 남자친구는 그렇게 매너 없게 벌텅벌텅 문고리 잡고 안 흔들거든. 처음에는 한두 번은 그냥 혹시나 했는데 나중에는 또 옆집 찾아온 남자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벽이 좀 얇아가지고 사고 이렇게 애정 생각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끔은. 그래서 괴롭긴 한데 어느 날은 새벽에 엄청 막 과하게 즐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여관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또 울어? 여자가 또 대성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경찰차가 또 왔어. 간간인 거야. 여자가 새벽에 남자친구가 나가면서 문을 안 잠근 거예요. 입구 문을 안 잠가 놓고 그냥 가버린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쪽 동네 집들 구조가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막 꼬목도 그렇고 집 생김새도 거의 유사해요. 진짜 처음 가면 헷갈려. 그런데 이제 어느 새벽에 어떤 남자가 퇴근하면서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우연찮게 제 옆집을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갔겠지. 문이 열렸었던 거고 여자가 혼자 늘부러져 누워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지. 근데 여자 즐기더라니까? 아니 뭐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실컷 즐겨놓고 나중에 눈 떠보니까 딴 놈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막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괴롭기 시작을 해요. 막 자살하고 있지. 옆에선 강간당하고 있지. 나도 얼마 전에 벽 타일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칠 뻔했지.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된 정점이 있습니다. 그전 하나 얘기하자.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그냥 이렇게 먹으러 가고 챙기고 그러려면 좀 멀리 씻고 이런 멀리 가야 되니까 가끔 남자친구가 들리고 주말에 그럴 때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뭘 음식을 안 시켜요. 남자친구가 오면 가끔 한식, 분식을 배달시키는데 한 분식집에 배달을 했는데 남자가 매번 안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문 바깥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없이 큰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저한테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큰절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큰절. 도저히 이해 불가. 그래갖고 그 남자가 제 생각에 귀신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저한테 기도를 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건데 저한테 제 수호신이 굉장히 일반 수호신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지키고 있는 신장이 좀 꽤 큰 그런 힘을 가진 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큰 사고를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사고 날만한 일이 있는데 다 끝났다. 하나 돌려야지. 어쨌든 황당하잖아.
어쨌든 그 집에 점점점 정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4층에서 아니야 문 밖에서 아줌마가 그 집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참 잘해줬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불편했는데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딸이 없어서 외동 아들들만 키웠는데 좀 저를 딸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음식을 만드시면 음식 솜씨는 없지만 저한테 먹으라고 가져오시고 옷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습관 안 좋아. 옷을 남이 입었던 옷을 재활용 옷을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저를 불러요. 불러갖고 너 뭐 마음에 들어? 몇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런 습관들 남의 물건 갖고 오고 하는 것도 다 귀신이 붙을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어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줌마가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그 집이 처음부터 나 목신타 집 같아. 왜냐면 그 집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샀다고 그러셨거든요. 막 아줌마 얘기하시니까 내가 바로 알았지. 그래갖고 어쨌든 원래 약간 목신탄 집이야. 그런데다가 아줌마가 막 그렇게 이렇게 헌옷을 갖고 오고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좋은 게 막 겹친 거지. 하고 어쨌든 그 아줌마가 어떤 날은 막 울어. 저희 1층이어가지고 막 바로 옆에 길에 바로 창밖이 도로니까 동네 길이니까 바로바로 알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조용한 동네여가지고 참 이사 잘 왔다 싶었는데 갈수록 동네가 시끄러워서 아 이사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었어. 근데 어쨌든 아줌마 우르 제끼는 거야.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절대 안 낍니다. 안 나갑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나서 계속 아줌마 울어요. 그냥 계속 울고 댕겨요. 아저씨가 나중에 아는 소식인데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나셨는데 사망하신 거야. 집주인 아저씨가. 집주인 아저씨도 멀쩡해요. 진짜 얼굴 잘 알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집에 뭐가 있다. 그 집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다음은 왠지 모르게 제 차례일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갖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이사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근데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살았어요. 저는 어디 이제 그냥 안정적이면 어디 이사 가는 거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6년을 살았는데 바로 이사 버렸잖아. 아줌마도 저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그렇고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냥 같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 약간 끝에서 끝으로 옮겼지. 근데 그 집에서도 조금 옮긴 집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집만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처음 겪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큰 사고 안 나고 막 이사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히 어쨌든 저는 그런데 그런 만약에 이렇게 사고 장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무슨 옆에서 뭐 사고가 났다. 특히 사람이 죽은 그런 공간. 왜냐면 영혼이 있어. 그런 데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나를 따라올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 귀신들은 긍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나랑 비슷하네 내 덕분에 하고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술 이런 거 먹지 말고 자살기 이런 것들은 다 술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고 식탐 있고 하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술 먹고 정신 막 핀트 나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도 다 귀신이야. 귀신 짓이야. 술 먹고 나서도 자기 기억 못 하잖아. 블랙아웃 돼버리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귀신이 막 행패 부리고 귀신이 술 먹고 그 이후부터는 그 생각하면 무서워 진짜. 그래서는 이제 술도 안 먹고 그렇긴 한데
알코올 알러지가 생겨서 그냥 우연찮게,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술 맛도 모르는데, 술 맛도 모르면서 대인관계 때문에 억지로 마시는 거 진짜 괴롭거든요. 술맛 몰라요. 이제 왜 먹는지 모르겠어. 특히 소주. 소주 왜 먹어? 아, 쎄하기만 하고. 진짜. 어쨌든 소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너는 왜 소주 맛은 몰라? 그거 맛있는 걸 이럴 수 있는데 몰라요. 모르는 건. 자연스럽게 저는 몸 건강 생각을 해서 알코올을 많이 먹으면 내가 죽어요. 내 세포가 죽어가요. 나중에 치매도 오고. 그런 건강적인 것 생각해서라도 끝났다. 해서라도 저는 알코올을 싫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몸이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우연찮게 그냥 딱 겹쳐가지고 알코올을 끊었죠. 그냥. 근데 가끔 그 끊었다 하더라도 가끔 좀 우울할 때 와인, 일반 술을 못 먹으니까 와인 사가지고 이렇게 꼴짝꼴짝 한두 잔씩 마셨어요. 근데 한두 잔 마시고 또 머리 아파. 그럼 그냥 내려놔.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버려져요. 자, 해면으로 이렇게 없애요. 해면으로. 짠. 이렇게 하고 무시 안 하고 비염이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염 마사지를 합니다. 보여드릴까? 비염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 따로 방송 시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지금 하고 해서 하자. 자, 이거 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요. 저는 편안하게 요거는 포도씨유를 우리 먹는 포도씨유 있잖아요. 응? 요리에 쓰는 거 그걸 담았어요. 얼굴에 붓기 편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공병이 팔아요. 한쪽이 쫄깃하게. 이거 그리고 이거는 티트리 오일이에요. 얼굴 마사지용으로 해서 나왔더라고요. 한 방 이렇게 한번 스포일러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포도씨 이걸 얼굴 도포하기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부으면은 딴 데 안 튀고 굉장히 편안하죠. 이렇게 얼굴이 유들유들 도포가 쫙 부드럽게 충분히. 눈에 하지 마시고 눈두덩이 하지 마시고 나 눈에 줄줄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피부 관리, 근육 관리 플러스 비움 이쪽 중심으로 이쪽으로 손이 가게 되면은 부비동염 관리가 돼서 염증이 좀 잡혀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바로 훅 들어갑니다. 한쪽은 피부 텐션 해주고 바깥에서 안으로. 일단 압이 들어가고 돌아와서 내려갈 때는 압이 빠지고 힘 빼라는 거지. 이건 근육을 리프팅 시켜주면서 힘 빠지고. 항상 마사지는 압이 들어가고 빠지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직선 운동이 아니라 손이 곡선 운동, 근육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자구는 입 주변도 이렇게 중간 크게 한 손은 텐션.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손이 이렇게 되면은 주름이 생기죠. 그죠? 이대로 그냥 하면은 눈가 주름이 자글자글해져요. 그래서 눈가 주름 자글자글 하지 말라고 텐션, 피부 고정.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지. 텐션. 빠르게. 그래서 막 시간 많이 하지 말고 한 3, 4분 정도 해주면 돼요. 바꿔서. 이쪽은 한 바퀴, 여기 볼 한 바퀴, 크게 한 바퀴. 이렇게 할 때 손이 여기 부비동염을 지나가잖아요. 이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부비동염은 자연스럽게, 비염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마
압이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렇게. 팔자주름 관리. 손가락 뼈로 이렇게 주먹을 쥐어서 손가락 뼈 있잖아. 이 뼈로 여기 팔자주름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원은 안에서 바깥으로. 지금 하는 동작도 여기를 비벼줌으로써 비염 염증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사람이 하루에 좀 약간 신경질적인 일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여기가 긴장하게 되면 여기가 근육이 뭉치거든요. 그러면은 11자 주름이 생겨요. 근육이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또 주먹 쥐어서 여기 뼈로 여기를 긁어 둥근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를 하면서 두 손이 바뀌어가면서 근육 풀어주기.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해주는 거는 턱스 잡아줍니다. 턱선, 턱선, 턱뼈를 이렇게 잡아줘. 손 끝까지, 귀 밑에까지 끝까지 갑니다. 잡아주고, 자, 턱선 잡아주고, 강대뼈 근육 잡아서 걸어 올려줄게요. 손이 엄지가 턱선을 잡고 이렇게 긁어서 올리면은 반대 손이 이렇게 턱선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올려줘요. 턱선, 턱 근육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입꼬리에서 이렇게 눈 밑으로까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근육을 엄지손으로 이렇게 긁어서 엄지손과 손바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한 손이 마저 뒤를 잡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빠르게. 자, 이마를 지나서 반대쪽으로는 반대쪽도 똑같이. 턱 중앙에서 귀 밑으로 쭉쭉 두 손 교체해가면서 턱 잡아주고, 이 꼬리에서 눈꼬리까지 근육 잡아주는 거지. 광대뼈 근육 잡아서, 광대뼈 근육을 잡아서 눈 밑에다가 눈꼬리에다가 붙이겠다는 마음으로 쫙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침 세수하고 나서 해주고 저녁에 얼굴 씻고 나서 해주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괜찮아요.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귀찮을 뿐이지. 근데 저는 비염이 심해서 이걸 안 해주면 코에서 맑은 물이 수도꼭지 딱 틀어놓은 것처럼 완전 줄 뚝뚝뚝 떨어져요. 진짜 그냥 맑은 물이야. 피부과 다녀본 적도 있는데요. 그냥 코에 이렇게 뿌린 게 있잖아요. 그냥 천식 있는 환자들 쓰는 거, 그걸 주고 말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거 안 쓰면은 또 줄줄줄 흐르고. 그래서 저는 약에 의지하지 말고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연찮게 찾아낸 것이 비염 마사지였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피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지만, 그전에는 피부하는 공부를, 피부 관리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얼굴로 그냥 아무데나 주물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주물이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퍼져 버려요. 제가 그 관리하기 전에는 얼굴 근육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막 동그랗게 이렇게 근육이 볼딱 가운데 잡혀가지고 어른들이 복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예뻤는데, 제가 어쨌든 얼굴 잘못 만지는 바람에 얼굴이 넙대대 퍼져버린 거.
그거 참 지금 많이 양호해진 거예요, 진짜. 어제 나 지금 커피 타는 커피도 못 먹었다.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목말라서 우유차 마시고 잤더니 얼굴이 막 눈도 팅팅 부어 있고 얼굴이 막 부어 있더라고요. 지금 붓기가 얼굴 살짝 부어 있는데 우유차 먹은 후유증. 후유증. 한 번 더 마지막. 마사지는 얼굴 관리는 세 번 반복해줘야지 제대로 되는 거야. 뭐든지 우리가 헬스 가서 근력 운동할 때도 3, 4번 해주잖아요. 세트로. 똑같아 이것도. 손 빠르죠? 지금 화면이 30초짜리라서 그러니까 1초에 30 화면 다 30분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1초에 60 하면은 얘가 못 받쳐주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도. 자, 이렇게 하고 손에 남아있는 오일은 등에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피부 관리가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같이 손, 손도 가, 손에는 물이 많이 하루 중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손에 물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교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손도 했으면 이렇게 찍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반대 반쪽은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자 찍어내고 턱 밑에도 손 갔으니까 오일 묻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손에 얘도 쓴 거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세팅한 다음에 손등 오일을 눌러냅니다. 찍어냅니다. 이렇게 씻어 두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 껴요. 그러면 우리가 오일을 손에 발라놨잖아요. 흡수가 쫙 됩니다. 특히 포도씨유 오일은 수용성이라서 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일반 오일은 저는 마사지용으로 비추해요.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수용성이 아닌 것들은. 근데 포도씨유가 염증 잡아주고 염증, 여드름, 뾰루지 이런 걸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여태 사용해 본 결과 제가 포도씨 이것만 10년 넘게 피부 관리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얼굴이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티트리 오일과 포도씨유, 티트리 오일은 한 방울이면 돼요. 온액은 이건 온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막
들어부었지.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또 피부 관련 뭘 안 비싸고 그냥 이걸 앰플을 먼저 이렇게 한번 얼굴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도포를 이렇게 장갑을 끼고 바르면 뭐가 좋냐면 손바닥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 있잖아. 얼굴에 기초 화장을 바르는데 손바닥에 다 흡수돼 버린다고 아깝다고. 근데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장갑 끼고 이렇게 톡톡톡 그런 다음에 이 크림 마데카 크림이라고 그래. 마데카 크림 요걸 많이 말고 콩알만큼 조금 해가지고 다시 얼굴에다 발라서 두 손으로 아니 손이 흡수가 안 되니까 지금 장갑 껴가지고 응? 촉촉하게 뭐 이렇게 많이 바를 필요 없고 되는 거지.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좀 많이 두드려주세요. 마지막에 약간 아플 정도로 때려줘도 돼요. 자, 이런 다음에 좀 흡수가 빠른 사람, 건조한 사람들은 싹 들어가거든요. 다시 화장품 바르지 마시고 스킨이나 저처럼 이렇게 미네랄 워터 있으면 이걸 한 바퀴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한번 쫙 다시 두드리세요. 그러면 피부 위에 걸쳐 있는 또 이 앰플과 마데카 크림이 피부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남이 이렇게 해주면 아파요. 이 정도 지금 제가 압이 내가 나한테 해야지 이걸 고통을 참습니다. 네이버 상담 왔는데 상담 메시지 받으라고 계속 문자 떠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선크림 바르면 되지. 제가 바르는 선크림은 그 얼굴 전용 선젤을 바르고 있는데 그거 바르면 돼. 좀 이따 바를 거예요. 그거 바르면 돼요. 자, 가지고 있는 선 제품 바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부 관리 BBS 초음파 기기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네요.